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탐구 실험 첫 번째 주제로 질문하고 상상하고 가정하고 실험하라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 26쪽,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알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공통된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대륙이동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낼 때 대륙의 경계면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사실, 그 다음 대륙을 연결해서 생명체가 분포했다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관찰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화시켜서 아마도 대륙은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대륙 이동설을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실험을 하지 못하는 과학적 이론을 만들 때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로 살펴봤던 대륙이동설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대륙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화시켜서 이론이나 법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반대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이나 법칙을 생각해낸 다음 그거에 따른 가설, 잠정적인 결론을 세우고 그 잠정적인 결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실험을 하면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생각해낸 이론이나 법칙도 성공한다. 맞는 옳은 이론이 된다. 옳은 법칙이 된다. 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발견한 의문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답을 정한 다음 이 잠정적인 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설이 되는 거죠. 그 답이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파스텔의 실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면 연역적 탐구 과정 교과서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의 논쟁 과정, 그리고 파스텔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니덤, 그 다음 스팔란차니라는 과학자가 서로 생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니덤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 끓인 양고기즙을 플라스크에 담고 입구를 코르크 마개로 막은 다음 따뜻하게 보관했더니 고기즙에 미생물이 번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그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런 병 안에 가열해 놓은 양고기를 넣어 놓고 뚜껑을 잘 막아 놓았더니 이 안에서 미생물, 뭐 예를 들면 구더기 같은 게 발생하는 걸 관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병 안에 내가 생명체를 넣은 적이 없는데 끓였으니까 생명체가 있더라도 다 죽인 다음에 넣었는데 구더기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연 상태에서 구더기 같은 미생물이라는 말은 작은 생명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팔란치는 니덤의 실험 결과가 고기즙을 충분히
끓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고기즙을 플라스크에 넣어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입구를 밀봉하고 외부 공기를 완전히 차단했더니 고기즙에서는 어떤 미생물도 번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밀폐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고기즙을 충분히 끓여서 가열해서 멸균시켰기 때문에 생명체가 번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덤과 스팔란차니는 같은 실험을 했지만 한 명은 미생물이 발생했고 한 명은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은 거죠. 그때 니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스팔란차니는 재료를 지나치게 가열했다. 양고기즙에 있는 생명이 생길 수 있는 생장 에너지가 소멸하였으니 미생물이 생기지 않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죠. 생장 에너지가 소멸했다. 예. 또 생명 발생에 필요한 공기도 변질시켰다.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려면 이 주장에 반대 근거를 가져와야 돼. 근데 스팔란차니 입장에서는 니덤의 주장을 반론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생장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 스팔란차니처럼 미생물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자연 발생설도 옳은 주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서로 어긋나는 주장이지만 다 타당성이 있죠. 그 양쪽 주장이 어긋나는 이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팔란차니처럼 고기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몇 시간 만에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며칠, 몇 주 만에 끓인 고기즙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실제로. 근데 니덤의 자연 발생설처럼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몇 시간, 몇 주, 몇 달 만에 생겨난 게 아니라 몇 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번개 또는 뜨거운 물, 많은 화학적 물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스팔란차니의 이야기도 타당하고 니덤의 이야기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니덤과 스팔란차니의 주장을 파스테르는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4쪽, 35쪽으로 넘어가네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우유에 이름이 써있는 과학자입니다. 공기를 떠다니는 미생물을 발견하고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생각했다.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 미생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미생물이 증식하여 퍼진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다음 실험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파스테르는 생물 속생설을 조금 더 따르고 있는 과학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실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플라스크에 이걸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각각 고기즙을 담고 백조목처럼 입구를 길게 늘어뜨린 다음 충분히 끓인다. 이 안에 고기즙을 넣고 충분히 끓입니다. 이유는 이 안에 원래 있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살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하나는 그대로 백조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랜 시간 방치합니다. 그러면 이 백조목의 중간 부분에 뜨거운 수증기가 식으면서 만들어진 물방울이 고여서 외부와의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놔뒀을 때 그대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조목의 이 입구 부분을 잘라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맨 처음에 고깃집을 가열해서 다 살균시켜 놓은 상태지만 공기 중에 미생물이 들어와서 부패한다 라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맞다면 파스테르의 생각처럼 생물은 생물로부터 태어난다. 생물 속생설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미생물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백조목으로 만들어 놓은 플라스크에서도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 놔서 외부 물질, 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놨지만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통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해요. 실제로는 아주 조금씩 이 물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증발해서.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 되면 여기에 미생물이 자라나서 부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연역적 탐구 과정으로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수행평가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수행평가 문제 중에 하나가 연역적 탐구 과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먼저 보면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내가 분석한 결과가 처음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처음 내가 생각한 가설이 옳은 결론으로 되어서 이론이 입증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파스텔의 실험에서 가설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설이라는 말의 정의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입니다. 인식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인식된 문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죠. 생물이 생물로부터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생물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파스텔은 이렇게 생각했죠. 공기 속에 오염물질이 플라스크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기즙은 이게 백조목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상태의 플라스크죠.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것이다 라는 말은 아직 확증된 표현이 아니죠. 잠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끝이 이렇게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가설을 세우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세웁니다. 공기 속 오염물질이 플라스크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기즙은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여기를 다라고 쓰는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는 잠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냥 결론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이 성공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세워야 되는데 실험군은 실제로 내가 실험하고 싶은 집단이고 대조군은 실험군이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조군을 세팅해서 실험군과의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읽어보면 실험군은 실험 조건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 변경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공기 속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고기즙 또는 뭐 플라스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오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입구를 열어서 보관해서 그 공기 속 미생물이
들어오도록 만든 고기즙이 대조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세 가지의 변인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입니다. 여기서 변인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낯설어 하는데 변인은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자료의 속성이나 특징, 비슷한 표현으로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변수입니다. 여기까지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작변인,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내가 조작을 하는 변인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파스텔 실험에서는 외부 미생물의 유입 여부, 외부에 있던 미생물이 플라스크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들어오게 차단했느냐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통제변이는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파스테르가 실험을 할 때 하나의 플라스크에만 미생물이 생기게 됐는데 그 플라스크에 반대쪽 대조군에 있는 실험과는 별도로 얘네만 좀 특별하게 세균을 묻혀준다거나 멸균을 좀 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똑같이 멸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가열하여 멸균한 정도를 비롯하여 조작변인 이외의 모든 요소. 여기서 조작변인은 미생물의 유입 여부, 그 관을 구부려 놓은 걸 그냥 유지했느냐 놔뒀느냐 제거했느냐의 이야기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크의 크기, 플라스크를 놓아두는 주변의 온도, 그 다음 고기의 양 또는 고기즙의 양 또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고기는 깨끗한 고기일 수도 있고 어떤 고기는 더러운 고기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고기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인 종속변인,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표현인데요.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변화가 되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종속변인이에요. 결과값으로 측정해야 될 요인. 자, 그러면 파스텔 실험에서는 플라스크 속 내용물의 부패 여부, 부패가 된 거, 안 된 거, 이게 결론이었죠. 결과물이었죠. 그 결과물을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백조목처럼 이렇게 구부린 관을 쓸 게 아니라 뚜껑을 그냥 닫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뚜껑을 닫으면 이 앞에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입구가 완벽하게 막혀 있으면 생장 에너지가 소멸된다. 또는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파스텔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었어야 됐고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물방울, 가열해서 식힌 살균된 멸균된 물방울을 맺히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여기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한 달 정도면 여기서도 부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지 않으면 미생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가설, 실험군, 대조군,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 변인을 설정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지금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닭의 각기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을 어떻게 실험 설계를 했는지, 가설은 무엇이고 통제 변이는 무엇이고 조작 변이는 무엇이고 이런 설정 방법을 과제에 여러분이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모할 친구들은 교과서에다가 메모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기억했다가 스스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문제 상황은 이겁니다. 군의관, 군대에서 의사 역할을 한 사람이죠. 군의관이었던 에이크만은 닭의 모이라는 말은 닭이 먹는 밥이라는 얘기죠. 닭이 먹는 밥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꾼 이후 각기병이 걸린 닭들이 치유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문제 인식에 해당하는 거죠. 왜 모이를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니까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았느냐가 문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갈게요. 에이크만은 생각했습니다.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가설이 되는 거죠. 가설.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볼까요? 이게 가설이죠. 그런데 가설이기 때문에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들어있다까지만 되면 가설이 아니라 결론이 되는 거고, 들어있다 라고 쓰는 표현을 붙이려면 요 뒤에 말까지 써야지 맞는 거죠. 들어있다라는 잠정적인 결론. 근데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쓸 때는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있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이크만은 이 실험을 이 이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닭을 두 무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무리에는 백미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하얀 쌀 밥이고, 그다음 다른 한 무리에는 현미만 먹이면서 관찰했어요. 현미는 그 껍질을 덜 벗겨낸 쌀을 현미라고 하죠. 그래서 그 껍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백미만 먹인 닭의 집단과 현미만 먹인 닭의 집단이 서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실험군이고 어떤 게 대조군인지, 먼저 원래 상황은 백미를 먹이면서 키웠으니까 각기병에 걸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백미를 먹이면서 키운 닭이 원래 상황이니까 대조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현미를 먹이는 거는 원래 방식에서 변화된 거니까 현미를 먹이면서 키운 건 뭐죠?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대조군은 백미를 먹이며 키운 닭의 집단, 그 다음 실험군은 현미를 먹이면서 키운 닭의 집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관찰 결과 백미를 먹인 닭에서만 각기병이 발생을 했고, 각기병이 걸린 닭에게 현미를 먹였더니 병이 낫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가 되는 거죠. 실험 결과. 그래서 결론.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알아봤더니 현미에는 비타민 B1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그 영양소가 각기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기병은 선생님 찾아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어오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각자가 다리 각자야.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게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에요. 먼저 조작변인을 찾아보면 조작변인의 정의가 페이지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면 조작변인은
닭에게 준 모이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조작 변인은 모이의 종류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변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변수, 요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모이의 종류 이렇게까지만 써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모이의 종류가 뭐 다르다, 모이의 종류가 뭐 현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모이의 종류 이 정도까지만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 변인. 통제 변인은 조작 변인 이외의 모든 일치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했죠. 그럼 조작 변인 이외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이의 양이 같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닭이 사는 집, 닭장의 환경, 뭐 습도, 온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위생 상태 이런 게 일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생각해 보면 양쪽에 있는 닭의 종류도 같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닭의 건강 상태도 일치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닭의 수, 몇 마리의 닭을 양쪽에서 키우는지도 일치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여러분이 또 더 다른 다양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의 크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닭의 성별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통제 변인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종속 변인이에요. 종속 변인은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이런 독립 변인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내는 변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건 모이의 종류 때문에 닭이 각기병이 걸리느냐 치유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종속 변인은 각 닭이 각기병에서 치유되는지의 여부가 종속 변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인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종속 변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가설에는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설의 내용에는. 현미에는 이라는 말이 모이의 종류라는 뜻이죠.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그러니까 종속 변인, 치유되는지의 여부,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작 변인이 뭔지, 종속 변인이 뭔지 모르겠으면 가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요거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면 닭에게 주는 모이의 종류에 따라 각기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미 다 알려줬어요. 가설, 대조군, 실험군,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결론이고, 자, 이걸 EBS 과제, 이번 선생님 올린 영상 다음에 있는 과제에다가 글을 간단하게 이런 것도 몇 가지만 모이의 양, 뭐 닭의 종류 이렇게 한 두세 가지만 적어서 정답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답을 확인하고 이 다음 주에 정답이 무엇인지 올려주면 그 정답을 보고 여러분이 써놓은 답이 일치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에이크만 각기병 연구과정을 그 가설이 무엇인지 쓰고 대조군, 실험군,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뭐 이런 걸 쓰라. 이게 과제입니다. 답은 이미 이 강의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했듯이 추후에
서술형 평가로 연역적 탐구 과정을 설계하는 게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가설, 대조군, 실험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과제 잊지 말고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교과서 영상 참고해서 올리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올린 내용은 교과서 3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